안녕하십니까? 자, 9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네이글 알고리즘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네이글 알고리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트워크상의 패킷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된 알고리즘이래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인터넷만 보더라도 인터넷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된 환경이죠. 자, 그 아주 제한된 환경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그 속도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용량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역폭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네트워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어떠한 그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제한된 환경 하에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인터넷상에서 보낸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두 개의 패킷을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과 하나의 패킷을 갖다가 생성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떠한 것이 보다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의 패킷을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패킷이라는 것이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걸 갖다가 우리가 헤더 정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헤더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주소 정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포트 정보도 들어가고 또 오류 검사를 위한 여러 가지 그러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갖다가 담고서 패킷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바이트만 데이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A 호스트에서 B 호스트로 보낸다라고 해서 1바이트짜리 패킷이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바이트가 더 붙어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패킷 수를 갖다가 줄이는 것이 우리가 네트워크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장한 알고리즘이 바로 네이글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럼 네이글 알고리즘이 어떻게 패킷 수를 줄이느냐?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에크를 수신해야지만 다음 전송을 진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뭐냐면은,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A 호스트가 있고 B 호스트가 있습니다. 자, A 호스트가 B 호스트에게 NAGL이라는, 네이글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전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send, 내지는 writ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네이글이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B 호스트로 전송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은 A 호스트가 write라는 함수로 출하면서 네이글이라는 문자를 인자로 전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죠? NAGL이라는 단어가 바로 B 호스트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A 호스트의 출력 버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NAGL이라는 단어가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을 하려면 TCP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일단 입력 버퍼, 출력 버퍼를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 자, 따라서 A 호스트가 write 함수 출하면서 NAGL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전송을 하길 원해요. 자, 그래서 그것이 그 문자열이 자, 출력 버퍼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자, 일단 제일 먼저 n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n이라는 단어가 출력 버퍼로 와서 전송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B 호스트로 전송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시 얘기해보면은 B 호스트로부터 받을 에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n이라는 단어는 바로 전송이 됩니다. 자, 전송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n이라는 단어가 전송이 되고 나서 자, 문자가 전송이 되고 나서요. 계속 A라는 또 문자가 들어오겠죠. NAGL이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에크를 수신해야지만 다음 전송을 진행할 알고리즘이 바로 네이글 알고리즘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라는 문자가 들어왔다 해도 출력 버퍼로 들어왔다고 해도 자, 바로 또다시 전송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낸 N이라는 문자에 대한 에크가 올 때까지 얘는 대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B 호스트는 n이라는 단어를 받았기 때문에 그 패킷을 하나 받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패킷에 대한 에크를 갖다가 이제 보내주고 있어요. 자, 보내는 동안에도
그 데이터가 전송되고 그 다음에 패킷이 하나 전송이 되고 그에 따른 에크가 전송이 되는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A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G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L2라는 단어가 들어오겠죠. 자 따라서 지금 버퍼에는 예를 들어서 N이라는 단어를 전송하고 나서 A, G, L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얘네들은 아직 전송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크를 받아야지만이 다음 전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크가 전송이 됐습니다. 자, 그럼 현재 출력 버퍼에는 AGL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따라서 이걸 갖다가 또다시 하나의 패킷으로 묶어서 B 호스트로 전송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따라서 B 호스트로 전송이 되고 마지막으로 B 호스트는 그에 따른 에크를 또다시 A 호스트에게 전송을 해줄 겁니다. 자, 결론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라도 데이터를 패킷을 갖다가 보낸 게 있으면 이어서 또다시 패킷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내가 이전에 보낸 것에 대한 에크가 들어올 때까지 전송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출력 버퍼에다가 전송할 것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나서 에크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출력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하나의 패킷으로 묶어서 전송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네이글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럼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적용했을 때 데이터 전송 방식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NAGL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지금 write 함수로 호출하면서 출력 버퍼로 전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N이라는 단어가 일단 들어오자마자 바로 B호스트로 그 N이라는 단어를 갖다 전송을 합니다. 자, A라는 단어도 들어오자마자 또 전송을 해요. 자, G라는 단어도 전송하고 L2라는 단어도 계속 전송을 합니다. 출력 버퍼에 전송해야 될 단어가, 데이터가 있으면 무조건 전송을 하게 돼요. 네이글 알고리즘을 오픈시키게 되면. 자, 왜 그러냐면은, 에크가 들어오든 말든 일단 신경 쓰지 않고 A 호스트는 그 데이터를, 일단 출력 버퍼에 데이터가 있으면 무조건 그 데이터를 갖다가 상대 호스트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네이글 알고리즘을 오픈시키는 경우에는 에크를 갖다가 전송을 받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전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물론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오픈시켰을 때 네이글이라는 문자를 전송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5개의 패킷으로 이루어져서 전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하나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경우에 따라서 NAGL이라는 이 문자열 자체가 한 번에 출력 버퍼로 전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하나의 패킷으로 생성이 되어서 데이터가 전송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나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 어떤 여러 환경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 두 개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전송이 된다가 아니라 네이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구나, 이거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한번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선 긋는 연습 참 많이 하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 선을 하나 걷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A 호스트가 B 호스트로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하는 데 있어서 걸린 시간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오프 시켰을 때, 그 다음에 네이글 알고리즘을 온 시켰을 때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빠르죠? 그렇죠. 네이글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생성한 패킷의 수는 어디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는 지금 몇 개냐면은 총 10개의 패킷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패킷을 가지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가지고 따져보면은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온 시켰을 때가 보다 효율적이지만, 속도적인 측면을 따져본다면은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오프 시켰을 때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이글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자고요. 자,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 적용했을 때의 장점은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즉, 똑같은 데이터를 보내더라도 생성하는 패킷의 수가 적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은, 자, 에크를 갖다가 우리가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갖다가 높이는 방법, 즉
적은 패킷의 양을 갖다가 생성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에크를 수신할 때까지 전송하고자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출력 버퍼에서 버퍼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에크를 수신한 다음에 패킷을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느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러면은 네이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전송 속도가 적용하면 느리기 때문에 그럼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 오픈시켜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흔히 네트워크의 효율성은 우리랑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내가 만든 서버, 내가 만든 클라이언트가 빠르게만 동작하면 되지 네트워크의 효율성은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 여러분이 아무리 빠른 자동차를 가지고 나와도 현재 거리가 교통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차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차가 엔진이 좋아도 빨리 달려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서버를 운영할 때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다 오픈시켜버렸다.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상에서의 어떤 생성되는 패킷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즉 교통량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럼 아무리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중단시켰다라고 해서 무조건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나는 빠른 서버를 빠른 클라이언트를 내가 만들어야 돼라고 해서 무조건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중지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반드시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우리가 중지시켜야 될 근거가 있으면 그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구현하실 때 네이글 알고리즘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TCP 소켓을 생성하면은 기본적으로 네이글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무조건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중단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적용을 시킬 것이냐는 사실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중단시키느냐 이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중단시키느냐 적용을 시키느냐 문제는 어떤 실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한번 산출해 볼 만한 문제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여기서 정답을 내리기엔 조금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답을 내릴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저는 그러면은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오프시키는 디저블 시킨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TCP 소켓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네이글 알고리즘이 적용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걸 갖다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옵션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어떠한 옵션을 조작을 하시냐면 레벨이 IP 프로토 TCP 즉 TCP에 관련된 옵션 조종이다라는 거죠. 레벨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옵션 네임이 TCP no delay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온 시킬 수도 있고 오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true를 전달을 하시면은 네이글 알고리즘은 오프돼요. 즉 네이글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false를 갖다가 전달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이글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no delay, 딜레이 하지 않겠느냐 물어봤을 때 true가 전달이 되면은 딜레이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즉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소켓 옵션의 조절을 통해 가지고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적용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네이글 알고리즘,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네이글 알고리즘을 갖다가 온 시킬 것이냐 오프 시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이글 알고리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왜 느려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9장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